자,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띄어진 요 내용을 쭉 살펴볼 건데요. 이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극한값을 계산할 때나 또 식전개를 해나갈 때 정말 많이 활용이 될 거라서 일단 잘 봐둬야 되겠는데, 여기 있는 사실이 성립함을 증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우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증명 과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대학에 가서 수학과를 전공하게 된다면은 자, 이 사실이 성립함을 상세하게 증명해 볼 기회가 있을 텐데 아쉽게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증명 과정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. 그래서 우리는 증명 없이 자, 이 내용이 성립함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요 내용을 그 극한값 계산할 때 자, 식전개 해나갈 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 공부하는 게 맞다는 거.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자, 본격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 둘러보는데 사실은 맨 위에 줄에 요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. 자, 무슨 얘기냐?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만 우린 여기 있는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 전제 조건 자세히 보면은 자,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fx 함수가 수렴하는 함수라면 자, 또 여기랑 똑같아요. x가 a로 갈 때 자, 여기랑 같은 상황에서 gx 함수가 또 수렴하는 함수라면 알파 베타는 지금 실수라 돼 있죠? 자, 알파 베타는 상수인 상황에서 fx, gx 함수가 x는 a에서 다 극한값 존재하는 함수라면은 이런 사실 성립하니까 자, 우리 수렴한 함수에 대해서는 이 극한의 성질을 함부로 적용해도 된다는 건데, 마음 놓고 적용해도 된다는 건데, 만약에 이런 전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, 수렴하지 않는 함수다 그러면은 자, 여기 내용은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걸 주의해야 돼요. 그러면서 자, 첫 번째 내용부터 봅시다.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fx 함수가 수렴하는 함수라면은 그 함수식에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. 리미트교 안쪽에서. 이 k는 상수라고 봐주세요. 자, 그때 그 상수를 리미트교 밖으로 위치 이동시켜서 이 식 전체의 상수가 곱해지는 식으로 식을 변형할 수 있다는 거고요. 자, 그러면 이 값이 알파라면 k 알파다라고 계산해서 최종값을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여기 아래쪽 식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건요. 자, 왼쪽에서 오른편으로도 식변형 가능한데 오른편에서 왼편으로도 필요하다면 식변형 가능하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상수를 자, 밖으로 꺼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밖으로 꺼내진 상수를 전제 조건 충족된 상황에서는 자, 리미트교 안쪽으로 위치 이동시켜 적을 수도 있어요. 양방향으로 다 식을 적어낼 수 있다는 걸 봐둡시다. 그리고 내려갈게요. 자, 두 번째 내용 보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fx 함수, gx 함수 전부 수렴한 함수라 가정하고 자, 그 수렴한 함수식이 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리미트교 안쪽에서. 그때는 리미트교를 분배해주는 식으로 자, 식을 이렇게 펼쳐 적을 수 있다는 거고 최종적으로 각자 함수의 자, 극한값의 합으로 우리 식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위에서도 말했지만은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이 등식 성립한다는 거는 이 왼쪽 편에서 오른쪽 편 가치도 식을 전개할 수 있지만 오른쪽에서 왼쪽 가치도 식을 적어 나갈 수 있다는 거니 리미트교 아래쪽에서 여기 상황하고 여기 상황이 같다면은 자, 이렇게 펼쳐진 식을 보면서 왼쪽 가치 식을 뭉쳐 적을 수 있다. 자, 그것도 고려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? 그리고 이제 이 2번 내용하고 3번, 4번, 5번 내용을 좀 연결시켜 생각하자면은 이 합에 대해 성립하는 성질이 차에 대해서도 그리고 곱에 대해서도 자, 또 몫에 대해서 성립한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수렴하는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들이 리미트교 안쪽에서 뺄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. 또는 곱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. 또는 나눗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. 그 상황에서 리미트교를 분배해주는 식으로 식을 펼쳐 적을 수 있고요. 자, 또 반대로도 식전개 가능하다는 건데 거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. 나눗셈에 대해 주의사항이 있는 게 자, 각자 함수가 x가 a로 갈 때 수렴한 함수라 칩시다. 각자 함수가 x는 a에서 극한값을 가지는 거예요. 그때는 이렇게 리미트교 분배해주는 식으로 식을 펼쳐 적을 수가 있는데요. 이 나눗셈에 대해서도요. 그리고 나서 각자 함수의 극한값에 나눗셈으로 최종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. 자, 뭐 당연히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베타가 제로라면은 이 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. 이런 수가.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지금 자,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다는 거고 자,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x가 a로 갈 때 gx 함수, fx 함수 전부 수렴한 함수라 가정을 해요. 근데 이 그 분자에 있는 함수는 상관없는데 분모인 함수가 만약에 수렴은 하는데 0으로 수렴한다?
자, 극한값이 0이다? 그러면은 이렇게 식을 펼쳐 적을 수가 애초에 없어요. 이 x가 a로 갈 때 gx 함수가 베타로 수렴하고, 자, fx 함수가 알파로 수렴한다고 했을 때 알파는 값이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없어요. 근데 이 베타가 만약에 0이라면은 자, 식을 이렇게 못 펼쳐 적는다는 겁니다. 베타 0이 아닐 때는 식을 이렇게 펼쳐 적을 수가 있고 이렇게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. 됐죠? 그 주의사항까지 얘기해 보면서 이제 자, 참고사항만 정리하고 좀 넘어가는데,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자, x가 a 플러스로 갈 때,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, x가 무한대로 갈 때,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성립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? 여기 지금 a 대신에 a 플러스를 다 적어놓고 생각해도 자,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성립한다는 거고요. a 대신에 a 마이너스를 적어놓고 생각해도, a 대신에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적어놓고 생각해도 그 극한에 대한 성질이 보고 있는 게 다 성립한다는 건데,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 수렴하는,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에 대해서 극한의 성질이 성립한다. 이게 중요합니다. 자, 요 정도 일단 정리한 다음에는 구체적인 예를 좀 보러 갈게요. 자, 우리 직전에 살펴봤던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데다 적용을 해보는 과정을 쭉 거쳐볼 건데, 여기 보면 자, 보기로 띄워놓은 식이 4가지가 있어요. 이 식의 값을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. 이 식의 값을 생각해 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죠? 앞에서 얘기했던 방식들을 쭉 읊어보자면, 일단은 리미트 교 안쪽에 수식을 보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극한값을 생각해 줄 수 있죠. 예를 들어서 이 EX라는 함수의 그래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함수가 x의 값이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수렴한다는 거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고, 자, 6에 수렴한다는 거 생각해 주면서 이 값을 결정해 줘도 되겠죠. 자, 그렇게 되고요. 아니면은 요 리미트 교 안쪽에 수식을 보면 지금 다항식들이 위치해 있어요. 또 맨 아래쪽에는 유리식이 위치해 있는데, 자, 다항함수 보면서 또 유리함수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적용할 수 있냐, 함수의 연속 파트 때 자세히 공부할 거다라면서 그 내용을 미리 땡겨와서 얘기했었죠. 우리 다항함수가 보이면은 리미트 교 안쪽에서 이 변수 자리에 상수를 그냥 대입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 했었죠. 자, 그리고 유리함수가 보이네, 리미트 교 안쪽에. 자, 요 상수를 변수 자리에 집어넣는데 분모가 제로가 되지만 않으면은 자, 그렇게 극한값을 구해줘도 된다 그랬죠. 그렇게 우리가 요 변수 자리에 상수를 대입해가지고 극한값을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언급하고요.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또 이제 대입을 통해서 이 극한값을 바로 계산해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, 우리 굳이 앞에서 공부했던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여기다 적용을 해서 한 번 더 이 식의 값을 자, 구해 볼 겁니다. 알겠죠? 어떻게 구할 거냐? 일단 제일 위에 있는 식부터 볼게요. 자, 리미트 교 안쪽에 2x라는 식이 와 있는데 x의 값이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라는 함수 수렴할 거라는 거 우리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죠. 그래프와 함께. y는 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x의 값이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, 이 함수 3에 수렴할 거라는 거 생각해 주면서, 아, 지금 리미트 교 안쪽에 보니까 이 부분이 이 상황에서 수렴할 부분이야. 자, 그 앞에 지금 리미트 교 안쪽에서 상수가 곱해져 있어요. 그 상수 앞으로 뺄 수 있죠.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한 내용 우리 공부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 중 하나였잖아요. 아, 수렴할 부분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어? 리미트 교 안쪽에서? 상수 앞으로 뺄 수 있어. 자, 그렇게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적용해가지고 요 부분의 값이 3이라는 거 생각해 주면서 2 곱하기 3은 6이야 라고 이 식의 값을 결정해 줘도 되겠죠. 아래쪽에 봅시다. 자, 우리 이 x제곱이라는 식을 볼 때 x 곱하기 x로 봐줄게요. 그러면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라는 함수는 수렴할 거니까 지금 리미트 안쪽에 수렴할 수식들이 곱해져 있네. 그런 경우에는 우리 리미트 기호를 여기다 씌워주고 여기다 씌워주면서 극한의 성질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. 자, 그렇게 극한의 성질을 적용해가지고 3 곱하기 3은 9야 라고 이 식의 값을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, 아래쪽에도 마찬가지예요. 이 함수가 보이네. 자, 리미트 교 안쪽에 이런 다항함수가 와 있고 그냥 이 3을
변수 자리에 대입해가지고 바로 값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, 아니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준 다음에 바로 x의 값이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, 자, 지금 이 함수는 몇 채 수렴할까 그거 생각해 주면서 이 식의 값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건데,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극한의 성질 적용할 거예요. 요 부분 수렴할 거고요. x의 값이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. 그 다음에 요 부분도 x의 값이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수렴할 거고요. 수렴한다는 거 살펴보고 왔잖아요. 그 다음에 이 상수함수에 대해서 x의 값이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, 자,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해 주자면 수렴할 거 잘 알고 있죠. 그러니까 이 수렴하는 파트들 보면서 리미트 기호를 따로 씌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마이너스 기호, 플러스 기호가 보일 때 리미트 기호 안쪽에, 자, 각자 파트가 수렴한다면은 요 기호들 기준 다 나눠가지고 리미트 기호를 따로 씌워주면서 식을 이렇게 펼쳐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각자의 값을 생각해 준 다음에, 자, 이렇게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아래쪽에 볼게요.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리미트 기호 안쪽에 보니까 분수식 들어와 있고요. 요 분모에 있는 식과 분자인 식 따로따로 봐줄게요. x가 1로 갈 때 이 함수 수렴할 거고, 이 함수 수렴할 거라는 거 함수들의 그래프 떠올리면서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맞죠? 자, 그러면 수렴할 수식이고 수렴할 수식이야. 그리고 x가 1로 갈 때 분모 쪽이 0으로 가질 않죠. 자, 그거까지 체크 완료된 후에는 리미트 기호를 따로따로 씌워주면서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고요. 자, 여기서 뭐 또 따로따로 리미트 기호를 씌워줄 수도 있다는 것이고, 자, 여기서 여차하면은 x가 1로 갈 때 요 함수 수렴하니까 3을 앞으로 또 빼서 적을 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x가 1로 갈 때 x라는 함수가 수렴할 거니까 여긴 지금 x 곱하기 x로 보고 리미트 기호를 따로따로 취해주면서 또 식을 또 풀어 적을 수 있는데, 우리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이 식을 요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고 요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, 각자 파트 값을 생각해 주면, 자, 이 각자 파트의 x는 1에서의 함수의 극한을 생각해 주면 1 플러스 2, 그 다음에 3 플러스 1 해가지고 이 식의 값을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적용해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직전에 공부했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볼 겁니다. 먼저 이 문제부터 풀어보는데, 자,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. 굳이 분류하자면 쉬운 문제라고 분류해야 맞을 텐데, 이 문제를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꽤나 있을 수 있거든요, 그런 친구들이. 그래가지고 자,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잘못된 방식의 풀이를 제가 먼저 제시를 해볼게요.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오해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올바른 방식의 풀이를 또 제시해 보겠습니다. 알겠죠? 2번 풀 거예요, 문제를. 잘못된 방식으로, 그 다음에 올바른 방식으로. 자, 풀이해 볼게요. 일단 문제부터 읽어볼까요? 두 함수 fx, gx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식의 값을 구해보자 그랬고, 이 조건 체크하고 나서 이제 이 조건 보면서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게, 리미트 기호 안쪽에 두 수식이 더해져 있네? 자, 그럼 극한의 성질 이렇게 적용해줄까? 라면서, 자, 이 부분을 보고 혹시나 이렇게 식을 막 펼쳐 적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쭉 적어볼게요. 자, 그리고 나서 리미트 기호를 요렇게 뿌려서 취해주고 나서, 자, 상수 2를 수식 앞에 곱해진 상수 2 앞으로 빼내자, 리미트 기호 밖으로 라면서 또 이렇게 식을 막 적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부분의 값이 위에 나와 있듯이 8이야 라고 하면서 식을 이렇게 펼쳐 적고 나서 갑자기, 자, 이 부분을 A, 이 부분을 B라 뒀을 때 여기 또 A에 대한 값이 나와 있네. 그러면서 이 식하고, 자, 여기 밑에 있는 이 식을 연립해가지고 A의 값, B의 값 다 찾아내고 B의 값을 답으로 지금 딱 채택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풀이 방법을 가져간다면은 굉장히 잘못된 풀이 방법이에요. 왜냐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과정 자체가 아예 잘못됐어요. 우리 리미트 기호 안쪽에, 자, 지금 이 수식과 이 수식이 덧셈으로 연결돼 있고, 그때 극한의 성질을 적용해주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, 자, 이 수식과 이 수식이 x를 2로 보낼 때 수렴하는 수식인지 확인이 되고 나서야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렇게 적용해 줄 수 있는 거죠.
x의 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수식과 이 수식이 자, 수렴한다는 보장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? 이 수식 x를 2로 보낼 때 수렴한다는 보장이 어디 나와 있어요? 자, 두 수식 모두 수렴합니까? 그거 체크한 뒤에 이렇게 극한에 대한 성질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체크도 없이 이렇게 적용하면 망한 거예요. 뭐 답은 어쩌다 얻어 걸린 채로 정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풀이에요, 이거는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이렇게 풀이하면 안 돼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이 식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? 자, 이 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쳐주냐? 일단 x의 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 1에 수렴한다 돼 있네요. 그러면 x의 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도 수렴할 거예요. 왜냐면 수렴하는 함수식에 자, 상수 2를 곱해놨거든요. 그러니까 이 극한값이 존재할 거다 이 말이에요. 자, 얘가 x를 2로 보낼 때 수렴하는 함수기에 그 앞에 2가 곱해져 있기에 이 2를 리미티그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러고 나면 이 값이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. 거기에 2 곱하면 2잖아요. 그래서 이 극한값이 2라고 확정 지을 수 있고 이 함수는 x를 2로 보낼 때 수렴하네요. 2에. 오케이. 그리고 나서 이 함수는요. 이 밑줄 친 통째로의 함수는 x를 2로 보낼 때 8에 수렴한다는 게 애초에 조건으로 주어져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면 gx가 나와요. 자, 그렇게 gx에 대한 식을 고쳐 적는 겁니다. 리미티규 안쪽에서 자, 식 변형을 하는 거예요. 굳이 왜 이렇게 식 변형하겠어요? 지금 이 식의 값을 다이렉트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리미티규 안쪽에서 수렴하는 수식들의 조합으로 지금 식 변형을 한 거예요. 자, 이 함수 x를 2로 보낼 때 수렴함이 보장돼 있잖아요, 위에서. 또 이 함수도 x를 2로 보낼 때 수렴하는 함수임을 확인했잖아요. 주어진 조건으로부터. 자, x를 2로 보낼 때 수렴함이 보장된 함수들의 조합인 거예요. 그렇게 리미티규 안쪽에 있는 식을 변형했어요. 이 식의 값은 지금 당장 구할 수가 없어도 식을 살짝 변형해 놓는 순간에 수렴하는 부분이니까 리미티규어를 여기다 취해주고 여기다 취해주고 각자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준 뒤에 뺄셈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. 이제 이 값과 이 값을 자 뺄셈을 해줌으로써 우리 이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답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은 값이 8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. 위에. 그리고 이 부분은 값이 2라고 계산해놨으니까 그대로 가져와서 뺄셈 해줍시다. 그럼 6이에요. 답은. 이렇게 풀이를 해야 돼요. 아까처럼 풀이하면 안 됩니다. 자, 우리 주어진 식을 수렴함이 보장된 함수식들의 조합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. 극한에 대한 성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, 세팅을 해줘야 돼요. 그리고 나서 극한에 대한 성질을 적용해서 답을 구해주는 거예요. 자, 다음 문제 또 볼게요. 함수 fx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식의 값을 한번 구해보랍니다. 자,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다시 보는데 지금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밑줄 친 이 함수가 3에 수렴한다는 거 아닙니까?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가 3에 수렴한다는 걸 조건으로 알려주고 있고 그 조건을 바탕으로 이 식의 값을 구해야 돼요. 근데 식을 보자마자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? 자, 이 식과 이 식을 딱 비교해보면 이 식에다가 지금요 x 플러스 1이라는 식만 곱해주면 자, 밑줄 친 부분에 x 플러스 1 곱해주면은 이 식이 되죠. 그리고 x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도 자,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수렴하거든요. 수렴하잖아요. 다항식이니까 지금 자 1을 여기 x자리 대입하면은 이 극한값이 2라는 게 나오죠. 이 함수도 x를 1로 보낼 때 2에 수렴하는 함수예요. 이 식을 수렴한 함수의 식 두 부분으로 자, 두 부분의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죠. 그래서 우린 이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요. 자, 리미티규어 안쪽의 식을 이렇게 보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, 리미티규어 안쪽의 식을 이렇게 식 변형해서 봐주면 x를 1로 보낼 때 수렴하는 함수와 또 x를 1로 보낼 때 수렴한 함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네. 리미티규어 안쪽의 식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. 그러면 우리 극한의 성질을 적용해 줄 수 있잖아요. 리미티규어를
자, 요 함수에 취해주고 요 함수에 취해주고 하면서 극한값 따로따로 생각해주고 곱셈하면 되잖아요. 자,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. 수렴하는 함수들이기에 이렇게 극한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, 지금. 그래서 이 부분 계산해주면 값이 2라는 거 아까 생각해봤고, 이 부분은요, 값이 3이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 그 부분 활용하는 거죠. 그래서 자, 곱해주면은 답이 나옵니다. 주어진 수식을 수렴하는 수식들의 조합으로서 생각해 줄 수 있느냐, 그게 관건이에요.